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시험 완벽 정리 특강이죠.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생식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데 특히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간기, 전기, 후기, 말기 막 그거 뭐 염색체, DNA 뭐 유전자 용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외우느라 정신없는데요. 기본적인 핵심 요인만 이게 뭔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우선은 공부를 하면서 시험 전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생식부터 살펴볼 건데요. 생식이 뭐냐? 생식의 의의가 먼저 나오죠. 생식이란 건 말 그대로 자기 새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다. 근데 어떤 아이? 나와 닮은 아이. 그래서 생식의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어떻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랑 그다음에 종족이 유지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버이를 닮은 유전 현상 발생. 그러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낳는 게 아니라 나랑 닮은 유전적으로 닮은 그런 아이를 낳는 거를 생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 살펴보고 2학기로 넘어가면 이제 유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요. 이 유전 법칙이 굉장히 재밌고 되게 쉬운 내용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해는 안 하고 외우려고만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그때 가서 정확하게 쉽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나를 닮은 그런 애들을 낳는 거를 생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생식은 어쨌든 새끼를 낳는 건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인데 말 그대로 성이 없는 생식이 있고요. 성이 있는 생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뭐냐면 정자, 난자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정자, 난자가 있어서 걔네들이 결합을 하면 유성이에요. 정자, 난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으면 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성생식은 정자, 난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는 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생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무성생식에 대한 부분은 딱 한 문제거리에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생식 방법이. 첫 번째 분열법, 대표 주자는 세균들이에요. 세균들. 두 번째 출합법, 히드라가 대표 주자고요. 포자생식 대표 주자 버섯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 해가지고 우리가 재배식물들 사용하는 것들이 요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분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딱 분열돼서 똑같은 애가 두 개 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같은 애들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균들이에요. 이게 세균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똑같은 애들이 막 번식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번식 방법이기 때문에 이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엄청난 수의 세균들이 번식을 합니다. 생식을 해요.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임신이 돼도 막 10개월 동안 아이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쪼개지면 바로 그냥 생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두 개 되고 이런 애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으면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래서 이게 세균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거가 투입이 돼가지고 얘를 죽일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 둘이건 셋이건 다 몰살이에요. 다 몰살. 이 항생제가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페니실린이라 그래가지고 세균을 없애는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요 한 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똑같은 애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전멸시킬 수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약을 처방을 해도 그거를 이겨내는 애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슈퍼박테리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를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이게 바로 이제 분열법이 되겠고 출합법은 여기 있다가 애나 한번 놔볼까 하면 여기 애가 머리가 뽕 하고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자라면서 조그만 애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똑 떨어져 나오면 작은 애가 나오죠. 그럼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출합법이에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공포죠. 옆구리에서 갑자기 머리가 나와서 으아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애가 뿅 하고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 좀 얘보다는 작은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가끔 우리 그 EBS에서도 이제 질문하게 되면 출합법은 계속 여기서 또 작은 애가 또 나오고 작은 애가 또 가면 점점 이게
생식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없어지나요? 그러는데 얘가 바로 생식하겠니? 얘도 커가지고 또 어른이 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생식하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이 되겠고 포자 생식은 씨 뿌리는 건데 이게 정자 난자하고는 정자와 난자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얘는 뿌리면 그냥 요게 이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정자, 난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씨 뿌리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자에 해당하는 게 꽃가루고, 이 난자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 난액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하는 건데, 뭐 꽃 같은 경우도 암술 수술 있잖아요. 수술해서 막 꽃가루 뿌리는 거예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혹은 꿀 같은 걸로 유혹해가지고 이제 벌 같은 걸 이용하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곤충들. 뭐 벌이 이렇게 생겼어. 벌. 어. 아유 때려쳐 뭐야 그냥 벌 어? 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가슴 배 벌 이렇게 네, 날개를 이렇게 그리자. 그럼 얘 막 꿀에 정신 없을 때 여기다 꽃가루를 막 묻혀놔. 그리고 또 다른 여기 암술 있죠. 암술이 얘를 유혹해요. 꿀 같은 걸로.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묻은 이 쉽게 말하면 꽃가루 정자들이에요. 정자들이 여기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암술에 묻어가지고. 식물도 굉장히 영악하다니까. 이렇게 영악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꽃가루와 꽃가루를 날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정자는 안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이에요. 그런데 포자는 그런 암수술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얘네들 뿌리면은 뿌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이 거기서 자라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씨앗하고는 달라요. 포자생식 되겠고 영양생식은 뭐 우리가 뭐 왕감자라든가 오랜만에 들어본다. 대홍단 왕감자, 감자 아니, 뭐야? 그래서 그 감자가 있거나 뭐 고구마 같은 거 품종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접붙이기 하게 되면은 거기에 유전 형질과 동일하게 그런 왕감자가 이게 열리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재배식물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열법, 출하법, 포자생식, 영양생식 요거 네 가지만 알면 되겠고 걔네들의 각각의 대표적인 예들만 알면 돼요. 반면에 유성생식은 뭐 포유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생식이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하나요? 그러면 이거 19금이라서 뭐 여러분 잘 알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체외 수정 같은 경우 뭐 개구리 같은 경우는 암컷이 알을 바깥에다 나누면 이제 수컷이 이제 정액을 뿌리죠. 그래서 정자를 뿌려서 바깥에서 수정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수정하는 거고 사람 같은 경우는 체내 수정이죠. 그래서 정자를 여성 몸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성관계가 되겠죠. 성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 꼭 시험 문제 나오는데 체크하세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을 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유성생식이 크다. 이건 뭐냐면 형질의 다양성이다. 이게 여러분 형질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형태, 외모고요. 질은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모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 형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뭐 혹은 뭐 언니하고 동생하고 다 똑같은 부모에서 자라도 다 다르죠. 하물며 일란성 쌍둥이라 해서 외모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나는 그 80억에 있는 인구 중에서 전 세계에서 나는 한 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거야. 완전히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전 현상이 있는데 이 유전 현상이 엄마 아빠가 이제 정자 난자 생성을 하잖아요. 여기서 랜덤이 돼요. 랜덤. 유전자들이 막 섞여가지고 랜덤 뽑기, 제비 뽑기가 돼. 그래서 자식들은 제비 뽑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도 확률이 50%지만 제비 뽑기거든. 남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애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는 생식세포 결합 자체는 없어요. 무성은. 유성은 성이 있을까 있죠. 생식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애 나볼까 그냥 딱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하고 막 튀어나오고 그냥 뿌리면 되는 거고. 반면에 유성생식은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번식 속도도 여기는 굉장히 빠르죠. 그냥 쪼개지면 그냥 애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게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유전적 다양성은 없어요. 없어. 그냥 단순해. 얘네들은. 반면 얘는 다양한 애들이.
어떤 정자와 난자가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다가 누가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애가 태어날 수 있다. 자식은 뽑기 운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뽑기 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적응력. 그러다 보니까 약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시당초 얘네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환경에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 다 전멸이에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한 애가 태어날 수는 있지. 근데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전멸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그 어떤 병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살아남는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이걸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가 쥐약인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기 바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이 염색체 부분부터 이제 나올 텐데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염색체인데 그거보다 하지 말고 우선 이것부터 할게요. DNA라는 거 들어봤죠? DNA. 그 DNA를 선생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눈은 쌍꺼풀이 있는지, 뭐 키는 얼마가 될지, 그 다음에 코는 뭐 높을지 낮을지, 머리 색깔은 어떨지, 눈 색깔은 어떨지, 여러분 성격까지도 다 이미 설계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DNA예요. 그래서 이 DNA는 여러분들의 설계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DNA에 눈 색깔이 어떻고 코 높이가 어떻고 키는 얼마나 클 거고 성격은 뭐 쾌활할 건지 아니면 점잖을 건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질들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들 있죠. 즉, 요 DNA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설계도 DNA에 들어있는 정보를 유전자라고 한다. 그럼 얘네들이 DNA라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의 모든 비밀 설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근거에 보관합니다. 그 근거에 보관해 있는 근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염색체라고 해요. 자, 염색체를 그릴 때 조랭이 떡같이 이렇게 그리는 게 이게 염색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항상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염색체는 요게 하나가 염색체예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복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세포 같은 거 안에 모든 그 세포 하나하나 핵 속에는 여러분들을 만들려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아니, 다른 세포가 만약에 세포가 내 설계도가 안 들어있고 다른 설계도가 들어있어.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세포는 뭐 다른 사람 세포야? 아니지.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모든 이 그 DNA 나랑 또 내 설계도가 들어있는 이 지금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약간 잡담 같은데 여기 유전자가 만약에 이 설계도대로 이 세포가 여러분을 설계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이게 만약에 변이를 일으켜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잘못됐어. 그렇게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막 지가 막 생성을 하기 시작해. 이런 세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얘네들이 내 몸을 장악하면 죽는 거예요. 내 설계도가 아닌 다른 설계도에 해당하는 걸 막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얘랑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애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는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잘라내지 페이스트 하게 되면 붙여내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아까 봤던 그 세균들이 그 생식하는 것처럼 세균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포도 늘어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칼에 확 비었어. 그럼 피가 철철 나다가 딱지 생기고 나서 딱지가 벗겨질 쯤 되면은 갑자기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밑에서 속살이 올라왔죠. 그건 뭐냐면 새로운 세포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처 부분을 메꿨다는 얘기예요. 즉 새로운 세포들이 막 이렇게 생식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때 만들어질 때 여러분 설계도랑 다른 거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원래 원본이 이렇게 있는데 걔랑 똑같은 애를 우선 만들고 나서 지금 이게 카피까지는 성공한 거야.
근데 아직 떨어져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았을 때 그림이 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얘기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원래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두 개 붙어 있는 건 뭐라고요? 아, 얘가 지금 카피까지 해놨다. 좀 있으면 분열된 일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뭐예요? 염색체인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두 개가 붙어 있죠. 아, 얘는 카피한 상황이구나. 이것도 카피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뭐 이가 염색체나 여기 보이는 뭐 상동 염색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냥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염색체지만 이것도 염색체. 하나만 있는 것도 염색체다. 오케이?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지금 요거리가 복사된 거다. 그럼 이름까지만 해봅시다. 이름까지만. 요 각각 요거 지금 뭐예요? 염색체예요. 요거 뭐예요? 염색체예요. 근데 이건 어떤 염색체예요? 복사된 게 붙어 있는 염색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염색, 여기 이름 있으니까 요 하나를 요걸 뭐라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예요. 분체. 쉽게 말하면 이게 분신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왜 선생님 이게 하나 원본이고 얘는 복사본인데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완전 똑같기 때문에 물론 어느 하나가 원본이 맞고 다른 건 복사본이 맞을 텐데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게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본체라고, 이게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아시겠죠? 자, 얘 뭐라고요? 염색체. 얘 뭐라고요? 염색체. 그런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 요 하나를 염색 분체, 요 하나도 염색 분체라고 얘기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염색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것만 정확히 하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원래는 이 염색사와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 유전물질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엉켜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DNA는 이게 여러분의 설계도고 그 설계도가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DNA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 개수를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는, 자, 이 정자가 있고, 이 정자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니까 이게 이제 아빠에 대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염색체를 선생님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렇게 줄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조랭이 떡같이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만 선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아빠의 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빠의 코에 대한 정보, 입에 대한 정보, 키에 대한 정보, 또로로로로 해가지고 총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난자에도요. 자, 난자에도요. 이건 엄마죠. 엄마의 눈에 대한 정보, 코에 대한 정보, 입에 대한 정보, 귀에 대한 정보, 키에 대한 정보 또로록 해서 23개가 있어요. 얘네 둘이 만나게 돼서 수정이 됐어요. 정자와 난자가 짜잔 해서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총 몇 개? 46개가 되는데 이 46개가 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아빠 눈이 있으면 엄마 눈에 해당하는 게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아빠 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있으면 엄마 코에 대한 정보를 갖는 염색체가 대립이 돼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눈 만드는 게 있는데 엄마는 눈 만드는 게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뭐 아빠 눈, 뭐 왜 눈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빠 예를 들어서 입에 대한 정보를 갖는 유전자가 있으면 엄마 입에 대한 유전자가 갖게 돼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23개를 갖고 있으면 엄마 쪽에서도 똑같이 대립되는 게 23개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란이 만들어진 얘네들이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만큼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이때 잘 봐요. 엄마 눈, 아빠 눈, 엄마 눈, 엄마 코, 아빠 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빠지.
아빠 입, 엄마 입 해가지고 얘네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봐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 눈이 이겼어. 얘들이 싸워서. 그럼 아빠 눈을 닮는 거야. 근데 코는 엄마 코가 이겼어. 그럼 엄마를 닮는 거야. 엄마 코를. 입은 아빠를 닮았어. 그럼 아빠 입을 닮았고 귀는 또 엄마를 닮았어. 혹은 귀는 또 아빠를 닮았어. 그러면 아빠 귀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염색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쌍을 이뤄요. 그 쌍을 이루는 요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상동 염색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엄마 거 염색체들과 아빠 거 염색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이런 식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의 염색체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아시겠죠? 사실은 원래 이러진 않아요. 여기 염색체 하나의 눈만 결정하고 염색체 하나의 뭐 코만 결정하고 이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정자에는 총 아빠의 23개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엄마에는 총 23개의 엄마를 결정하는 엄마의 난자에는 23개 염색체가 이게 있다가 결합을 하면 총 어떻게 돼? 46개가 돼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잘 보세요. 사람의 염색체는 항상 46개. 그 중에서 23개가 아빠 거, 아빠 반, 그 다음 나머지 23개가 엄마 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분신이 맞는 거야. 엄마한테 절만, 아빠한테 절만. 그런데 나는 엄마만 닮았는데요? 23개, 23개는 똑같은데 다 엄마 쪽이 이긴 거야, 그냥. 애가 그냥 다 엄마만 닮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누가 이제 얼마를 닮느냐, 아빠를 닮느냐, 이거는 2학기 때 유전 법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23개, 23개 염색체. 정자에, 아빠 정자에 23개, 엄마 난자에 23개가 있는데, 여기서 요것도 용어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23개 중에서 22개가 눈, 코, 입, 귀, 요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쪽도 마찬가지지. 23개 중에서 22개가 눈, 코, 입, 귀 이런 거 결정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XY, XX라 그래서 이게 성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성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아빠는 XY를 갖고 있고 엄마는 XX를 갖고 있는데 XY가 결합이 조합이 되면 이건 남자고요. XX가 조합이 되면 여자가 돼요. 그래서 아빠는 정자가 실려 있는데 22개가 뭐 눈, 코, 입, 귀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X만 이렇게 실려 가지고 X만 주고 엄마는 무조건 XX니까 무조건 X가 실려 있겠지? X를 줬어. 그럼 마지막에 여기 결합한 애가 뭐가 돼? XX가 되면 얘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눈, 코, 입기는 뭐 아빠를 닮기도 하고 엄마를 닮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XX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는 여자아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자가 실인 정자 중에서 하필이면 Y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이야. Y를 가지고 있는 정자 있고 엄마는 무조건 이쪽 아까 처음에 이쪽 X라 해도 이쪽도 X지. 그럼 또 X를 갖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아빠 쪽으로부터 성염색체는 Y, 그 다음에 엄마 쪽으로는 X를 받기 때문에 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개념. 그래서 이 개념 중에서 중요한 또 용어 하나만 정리하면 22개에서 그러니까 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 뭐 눈, 코, 입, 귀, 성질까지 다 얘기하는 거, 그거를 뭐라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하고, 마지막에 XY, XX처럼 여자냐 남자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최종 정리 잘 보세요. 사람의 염색체는 정자에서 23개, 아빠로부터 23개 받고 엄마로부터 23개 받는다. 그 중에서 남자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로부터 22개를 받고 플러스 성염색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염색체가 X거나 Y를 받는 거고 엄마로부터는 22개의 상염색체, 나머지 거를 모두 결정하는 상염색체를 받고 추가적으로 성염색체 X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합을 해서 나는 총 46개 염색체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염색체 개수가 돼요. 그 중에서 44개가 성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렇죠? 여러분의 설계도고요. 나머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있죠? XY냐 혹은 XS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 체세포 분열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생장, 재생, 그리고 단세포 생물에게는 생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거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있는데 여러분 아기 때는 정말 뭐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키도 크고 했는데 그 많은 양이 된 이유는 여러분이 키도 커지고 했을 때 세포들이 다 여러분을 덮고 있죠. 그럼 그 세포들이 커진 게 아니고요. 세포들이 많아진 겁니다. 많아져서 여러분을 다 덮고 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장이란 개념이 바로 체세포가 분열돼서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분열되면 사실은 그냥 분열되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피 앤 분열이야. 똑같은 거를 복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얘를 분열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저기 뭐 사망이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카피를 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분열을 시키게 되면 엄연히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서 여러분을 뒤덮는 생장이 되는 거고 세포들이. 그 다음에 재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처가 났어. 칼에 베었어요. 그럼 그 부분의 세포들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딱지가 이제 떨어질 쯤 되면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 밑에 새로운 살들이 이제 딱 포진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체세포 분열이 완료돼서 새로운 살아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세포들이 거기를 채워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처가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앞서 봤지만 단세포 생물은 똑같은 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이 자체가 얘네들은 생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안 되지만 단세포 생물들한테는 이 체세포 분열이 생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지금도 이 개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여기 세포질 있고 여기 핵이 있죠. 모든 세포의 하나를 띄워보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에 대한 그 DNA가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자세히 깊게 얘기 안 하고 염색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개는 아빠로부터 받았고요. 나머지 23개는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23개, 자 이렇게 아빠 눈, 그 다음에 아빠 코, 그 다음에 엄마 눈, 엄마 코 해가지고 성까지 해서 23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눈, 코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눈, 코만, 눈, 코 이렇게 아빠 눈, 엄마 눈, 그 다음에 아빠 코, 엄마 코 해서 이게 서로 대립되는 상동 염색체죠. 그때 만약에 아빠 눈이 이겼다 그러면 내 눈은 아빠를 닮게 되는 거고 엄마 코가 이겼다 그러면 유전적인 싸움에선 그러면 엄마 코를 닮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온몸에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똑같은 설계도가 들어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지금 설계한 설계도에 옆집 아저씨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러면 걔가 막 계속 분열하게 해가지고 양이 많아지면 갑자기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로 바뀌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 정보는 여러분 정보랑 똑같아야 돼.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이 세포 핵 속에는 여러분의 동일한 DNA가 다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있어야 되는데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유전적인 변이가 생겨서 여러분의 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유전자,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만약에 증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죠. 그게 암세포예요. 쉽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세포를 계속해서 해서 만들어낸다.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을 그냥 분열만 하게 되면 자, 요걸 그냥 이렇게 쪼갰다고 해봐. 자, 여기 지금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지금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쪼갰어. 그럼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는 아빠 코, 하나는 엄마는 엄마 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서로 상동 염색체로 쌍을 이루면서 싸워서 아빠를 닮는 엄마를 닮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아빠만 있고 엄마만 있고.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만나서 내가 되는 거였잖아. 얘네들이 만나서 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는 이건 뭐야? 내 아빠의 뭐야? 정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엄마의 난자 염색체 이게 난자에 대한 이게 유전이 쉽게 말하면 그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 정자 난자 만들고 생겼어.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 카피를 먼저 하고 카피하고 그 다음에 분열해서 똑같은 애를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도 잘 보세요.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간단하게 쉬워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핵만 그릴게요. 여기 이제 뭐 세포질들이 있겠지만 핵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태어났냐면 아빠 눈,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빠 정자로부터 온 아빠 눈, 엄마 난자로부터 온 엄마 눈, 그 다음에 아빠 코, 그 다음에 엄마 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귀, 입 해가지고 총 46개, 아빠 거 23, 엄마 거 23에서 46개 그려야 되는데 그거 46개 그리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4개만 그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도.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교과서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염색체 모양, 아빠 눈, 아빠 코, 그 다음에 엄마 눈, 엄마 코 이렇게 그린 것 뿐입니다. 됐죠? 이게 원본이에요. 그럼 최종 결론은 뭐냐면 원본과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2개가 나오면 되는데 얘랑 똑같이 생기면 아빠 눈, 아빠 코, 엄마 눈, 엄마 코, 아빠 눈, 아빠 코, 엄마 눈, 엄마 코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애들 2개가 생기면 이게 성공이죠?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기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얘네들이 그냥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쪼개지면 아빠 정자, 엄마 정자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얘가 아빠 눈을 카피해요. 아빠 눈을 카피해요. 카피된 그 카피본을 갖다가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사실은 완전 동일해요. 근데 선생님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엄마 눈 있죠? 엄마 눈도 카피본을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카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 코도 똑같이 카피해서 여기 붙여놔요. 지금. 그 다음에 엄마 코도 똑같이 카피를 해요. 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은 카피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동일한 애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에서는 여러분 교과서 그림에서는 요 염색체가 카피해서 붙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아빠 코도 카피해서 붙어 있는 상황. 엄마 눈 카피해서 붙어 있는 거, 엄마 코 카피해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원본이면 얘가 복사본, 분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게 원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도 이쪽에 있는 왼쪽도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여기 있는 애도 얘도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얘도 염색 분체, 염색 분신, 복사본, 복사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피된 거는 결과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빨간색, 빨간색.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려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 상태에서 이제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쪼개지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이렇게 쪼개지면 이쪽에 남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아빠 거 2개 붙어 있고 아빠 거 코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어떻게 엄마 눈 2개, 엄마 코 2개. 이러면 안 돼. 원본은 아빠 눈, 엄마 눈, 아빠 코, 엄마 코. 근데 아빠 눈, 아빠 눈, 아빠 코, 아빠 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쪼개지는 거를 알아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배열을 바꿉니다. 그게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의 중기 과정. 그 선생님이 그 시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그거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열을 합니다. 일렬로 배열해요. 한 번에 자르기 위해서 야 나 한 번에 자를 거야.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니들 어떻게? 니들이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빠는 복제본 아빠 눈. 엄마는 복제본 엄마 눈. 아빠 코 복제본 아빠 코. 엄마 코 복제된 엄마 코. 얘네들 이렇게 배열해 중앙에 배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잘라버려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왼쪽 오른쪽. 왼쪽을 봐봐요. 자, 왼쪽을 여기다 그릴게요. 어떻게 돼요? 아빠는 왜 그래? 다시 파란색. 아빠는 엄마는
아빠 코, 엄마 코. 이쪽도 하나 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 아빠 눈, 엄마 눈. 이제 옆으로, 이건 옆으로 그릴게요, 그냥. 아빠 코, 엄마 코. 끝난 거예요. 얘네들 그림을 선생님 일부러 헷갈리게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 배열을 해보세요. 아빠 눈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엄마 눈. 아빠 코 여기로 갖다 붙이면 엄마 코. 얘네들 이렇게 그렸죠? 아빠 눈, 엄마 눈 여기다 해놓고 나서 그 밑에다가 그냥 아빠 코, 엄마 코.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애가 두 가지가 나왔죠.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끝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원본 있는데 그냥 쪼개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복제를 하고 한 번에 잘라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가운데 분열을 하고 쭉 잘라서 그쵸? 분열을 시킨 다음에 다시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원래 원본 아빠는 엄마는 아빠 코 엄마 코 아빠는 엄마는 아빠 코 엄마 코로 완벽하게 동일한 애가 나온다. 이런 세포들이 수없이 많이 계속 분열을 이루게 되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똑같은 염색체 정보를 가진 이러한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여러분 생장을 하고 재생을 하고 그죠? 단세포 생물은 똑같은 애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자기 분신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간기, 전기, 후기부터 하는 게 아니야. 복제, 분열, 끝이야. 그럼 두 개 생겨요. 아니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눠놨으니까 당연히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여기 카피 앤 페이스트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 생기지. 이게 다예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 우선 생식세포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정자, 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자, 난자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열 자체가 다른데 앞서 봤던 체세포 분열은 뭐 생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생이라 그랬죠. 뭐 상처 같은 거 복원되는 거. 그렇게 커서 이제 나도 애 낳을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아빠 엄마가 될 때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때 앞서 봤던 요 원본 있죠. 여기 내 지금 염색체였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원본을 요걸로 이렇게 두게 되면 요때 아빠 눈, 아빠 코, 그리고 엄마 눈, 엄마 코로 나가 됐어요. 이게 내 유전 인자가 된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돼. 요거부터 약속을 해야 돼. 요게 현재 나를 B로 할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요 아빠, 어버이의 아빠로부터 이 눈을 받았고요. 코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로부터도 어떻게 눈을 받고 코를 받았어요. 이 부모들의 세대를 선생님이 편의상 A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A 아빠 정자와 A 부모의 엄마의 난자가 결합해서 현재 내 지금 세포에는 이러한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건데 이제 내가 자식을 낳겠다는 거야. 이제는 C를 낳겠다는 거야. C를. 그럼 잘 봐봐. 문제는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걸 정자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체세포 분열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정자야. 아빠는 아빠 코, 엄마는 엄마 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아빠 엄마가 뭐야? 누구 거야? 사실은 내 정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 정보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정자를 만들었어. 어떻든 만들었다고 해봐. 그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분열해서 체세포 분열해서 만들었어. 그 다음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여자를 만났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난자를 만들었어. 그럼 이 난자도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모 이것도 이제 뭐 A라고 하면 이제 같은 부모는 아니죠. A-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이 여자의 아빠로부터 어떻게 되냐? 눈에 대한 거 받고 코에 대한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엄마한테 눈에 대한 거 코에 대한 거 받아서 난자 만들었어. 얘들이 결합을 했네. 그래서 C라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면 얘들이 조합이 되면 아빠는 엄마 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야? A의 이게 바로 뭐냐면 할아버지의 눈, 그 A의 눈, 그 다음에 A의
엄마, 즉 할머니의 눈, 그 다음에 A 다시 외할아버지의 눈, 외할머니의 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할아버지의 코, 할머니의 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코, 외할머니의 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개가 돼버려서 눈만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분명히 나는 B야 지금, A로 받은 거예요. A. 그렇죠? A의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제 얘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봐봐. 정자만 신경 써봐 이제. 근데 내가 애를 낳으려면 요런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로지 원래는 A의 지금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 A 아빠 엄마, 지금 B 입장에서 아빠 엄마에 대한 눈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갖다 뭘로 만들어? 오로지 B의 눈으로 만들어야 돼. A, B를 B의 눈으로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B의 코로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 자신의 눈과 그 다음 자신의 코를 원래는 이렇게 자신의 부모 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아이는 얘 입장에서는 C 입장에서는 B가 이제 아빠고 이쪽에 있는 B가 엄마죠. 그래서 B의 아빠 눈, 그 다음에 B의 엄마 눈, 그 다음에 B의 아빠 코, 그 다음에 B의 엄마 코 해가지고 애가 제대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원래 어버이 A로부터 받은 애를 나는 잘 살고 있었어. 이 상태로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애를 낳으려면 얘를 완전히 내 걸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애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를 하나씩, 이게 절반으로, 지금 현재 여기 네 개가 있지만 요게 있는 애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 그래서 이 생세포 분열은 정자 난자를 만드는 건데 이래서 뭐라 그러냐면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거를 가지고 살았지만 정자를 만들 때는 오로지 내 걸로 만들어. 그럼 이 내 걸로 만들 때 핵심은 뭐냐? 이 엄마 아빠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을 조합을 해요. 랜덤을 해. 그래서 내 걸 만들어. 그래서 다양한 내 거는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닮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닮을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서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살펴볼게요. 원본은 이렇게 됐으나 절대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나면 안 되고 정자 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아빠 거, 새로운 아빠 거, 새로운 엄마 것처럼 C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그런 과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원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두 번 분열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반으로 쪼개지면 이거는 바보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정자 만들고 반으로 쪼개서 여자는 난자 만들고 얘네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한 번 분열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조합을 한 후에 분열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제하고 분열을 하는 건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하고. 근데 요 과정에서 조합을 한번 하고 막 섞는 거, 우리가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그 막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는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분열만 하면 돼. 카피 안 하고 분열만 하면 돼. 그러니까 더블 분열이야. 분열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처음에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할게요. A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아빠 눈, 아빠 코, 엄마 눈, 엄마 코는 동일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자, 복제를 합니다. 복제에 들어갑니다. 아빠, B 입장에서 지금 설명은 아직 C는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그냥 아빠가 되는 거야. 아빠 눈 복제. 여기까지 똑같아요. 엄마 눈 복제. 복제한 건 사실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검게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 코 복제. 엄마 코 복제.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조합이 일어납니다.
조합이 일어날 때는 얘네들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복제된 애들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그렸지만 이제는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됐죠? 얘네들이 접합을 일어나요. 접합.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서 얘네들이 붙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달라붙습니다. 아빠 코랑 엄마 코도 달라붙어요.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때 달라붙어서 뭐하냐? 유전자를 막 교환해. 그러면서 섞임이 일어나요.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요. 자, 아빠 눈에 대한 거 이렇게 지금 복제된 것까지 그렸죠? 그 다음에 엄마 눈에 대한 게 여기 붙어요. 붙어서 서로 유전자를 막 교환해서 랜덤으로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코도 요렇게 요거는 이제 복제된 상태, 원래 염색체인데 복제했고요. 엄마 코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복제해서 그대로 돼서 이제 그 배열한 다음에 쪼개면 체세포 분열인데 얘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막 조합시킵니다. 요거에 대한 그림이 아까 봤던 요 녀석이에요. 붙어가지고 여기서 유전자 교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게 이제 그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핵심인 이가 염색 뭐야 왜 쓰다 주어져 이가 염색체 생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달라붙은 걸 여기서 유전자 조합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됐죠? 조합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합이 일어난 후에 쪼개지면 되는데 조합이 일어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자, 요거를 조합된 걸 쌤이 이렇게 그릴게요. 섞이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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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섞이는 거지. 여기는 선생님 또 반대로 요렇게 요렇게 섞이는 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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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게요. 사실은 부분 막 섞이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섞였다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쪼개집니다. 그게 1분열이에요. 1분열은 그대로 쪼개면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쪼개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요. 이렇게 돼요. 아빠는 섞였어요. 섞였지만 아빠는 엄마는 여기 엄마 코 그 다음에 아빠 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A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자 섞였으니까 이대로 쪼갰으니까 여기 아빠는 아빠 눈이잖아. 아빠는 엄마는 그리고 여기가 아빠는 엄마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 1분열이에요. 1분열. 그리고 어떻게 돼? 바로 한 번 더 분열해 버리는 거야. 아까 왜 또 지웠대? 여기 있을 때 완성되기 전에 이제 정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 쪼개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정자 난자 만들기 위해서. 정자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 난자 얘네들이 만나야지만 사람이 되잖아. 쪼개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생겨요.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헷갈려 선생님. 하도 이게 많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잘 봐요. 여기 있는 지금 염색체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여기 있는 애 하나랑 난자도 똑같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랜덤으로 조합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조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난자는 이 4개 중에서 3개가 태화가 되고요. 하나만 남고요. 얘네들 정자는 그대로 4마리가 남습니다. 랜덤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만났어요. 그럼 어떤 조합이 일어나냐면 자, 얘 말고 다른 애로 할게. 얘랑 얘랑 만났다고 해봐. 얘랑 수정이 됐어. 그럼 어떤 아이가 태어나냐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된 애가 되는데 그래서 막 섞인 색다른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전혀 아빠랑 다른 색다른 애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포인트 잘 봐. 얘 2개는 뭐야? C 입장에서는 어떻게? 섞여 있는 얘네들은 다 뭐냐면 B의 아빠는
아빠 코, B의 아빠 눈, 아빠 코, 아빠 눈, 아빠 코, 아빠 눈, 아빠 코가 된 거예요. 이제 섞여서 원래 A에 있는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B의 아빠 눈, 아빠 코가 된 것들이야. 됐죠? 요 녀석도 뭐냐면 원래 A로부터 받은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는 오로지 B가 이제 엄마가 됐다고. 이제는 어엿한 엄마가 됐다고. 엄마의 뭐야? 엄마 눈, 엄마 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새로운 아이가 탄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간단해요. 자, 앞서 봤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원본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본, 복사,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배열한 다음에 한 번에 자르면 똑같은 애 두 개 나오는 거. 원본, 복사,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배열하, 중앙에 배열하고 한 번에 잘라서 두 개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이면, 정자 난자를 만드는 거는 잘 봐요. 새로운 엄마 아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사하고 붙어서 이가 염색체로 이제 얘가 아빠가 돼야 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그대로 그냥 나눠버려서 얘가 정자 난자가 돼버리면 얘는 그냥 계속 할아버지 자식들만 되는 거잖아. A의 자식만 되는 거야. B가 조합을 해야 돼. 어차피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B만의 유전자를 만들어야 돼. 정자를 만들어야 돼. 난자를 만들어야 돼. 이제 B가 부모가 될 때가 됐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복제해서 여기서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1분열을 하고 그대로 2분열을 바로 해서 4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이제는 B만의 새로운 조합된 유전자. 이거는 A의 아빠 눈, A의 엄마 뭐 코 이런 거 아니야. 완전 B만의 아빠 눈, 그 다음에 B만의 아빠 코가 된 거야. 이제 B가 아빠가 된 거지, C 입장에서는. 여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B만의 요 B에 해당하는 여자의 엄마 눈, 엄마 코들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서 정자, 아빠 눈, 엄마. 이제 얘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애들이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걸 하는 거지. 이해가죠? 이런 과정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본 세포가 있으면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 정자 난자 만드는 거 원본 세포는 똑같은데 여기서 복제까지도 똑같죠? 여기서 요게 포인트.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막 랜덤으로 섞어. 우리가 막 트럼프 막 섞듯이 막 섞어. 막 화투장 막 이렇게 섞듯이 막 섞어. 섞은 다음에 1분열 쪼개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분열 쪼개는 거야. 그냥 쪼개면 랜덤으로 배열이 된다. 우리가 막 카드 같은 거 섞은 다음에 랜덤으로 막 나눠주잖아.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나눠줘서 여기도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누가 이제 패를 하나씩 내는 거지. 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짝이 되면은 이제 이게 수정이 되면 아이가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체세포, 생세포 분열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다 그랬죠? 원본이 있으면, 자, 원본에서 출발할게요. 아빠는 아빠 코,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 코가 있으면 첫 번째 생세포 분열은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그릴게요. 동그라미 안 그리고 복제하고 그냥 분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 배열을 해서 그다음에 중앙에 배열. 이거 엄마 거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중앙에 배열을 하고 뭐야? 예. 중앙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반으로 확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자 어떻게 된다? 아빠는 엄마는 아빠 코 엄마 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게 요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떻게 아빠는 엄마는 이거 이 수업 하고 나면 밤새도록 선생님이 꿈에 시달려요. 꿈에서도 아빠는 엄마는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어요. 이 녀석이 복제 분열해서 완성품. 똑같은 거 두 개 나왔죠. 그렇죠? 완전 똑같습니다. 자,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은 원본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복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특징 하나, 여기서부터 특징 바로 쪼개지지 말고 특징 뭐? 섞어야 된단 말이야. 똑같이 패를 똑같이 나눠주면 이거 이거 사기라 그럴 거 아니야. 밑장 빼기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카드를 섞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이렇게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섞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섞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냥 분열만 하면 돼. 연속적으로 분열. 자, 1분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그냥 섞였으니까 이제 이 섞인 거를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녀석하고 이렇게 하고 얘도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섞였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 그냥 얘도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였다고 해봐. 그냥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한번 자른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 생기고, 자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자른 거야. 섞인 상태에서 자른 거야. 한 번 더 잘라. 한 번 더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애, 자 요런 애 생기고 요런 애 생기고 그 다음에 요런 뭐야 지금 이뭐 섞인 게 뭐 좀 제대로 안 섞인 것 같은데 요걸 여기도 좀 섞어야 되겠다. 여기도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섞을게요. 이렇게 랜덤으로 섞으면 돼. 랜덤으로. 그래서 한 번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분열, 그 다음에 2분열. 2분열은 요거를 한 번 더 쪼개는 이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네, 이렇게 쪼개지네, 이렇게 쪼개지네,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애가 나오죠. 요것들이 각각의 정자 한 마리씩 실려서 가게 되면 생식세포 분열 완료. 그 다음에 이것도 난자가 되면 생식세포 분열 완료. 얼마나 쉬워. 아무것도 아니지. 되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요 과정에 따른 이제 특징들인데, 요건 약간 암기적인 요소인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 알면 쉬워요. 감기 때는 지금 잘 보세요. 포인트가 핵이 뚜렷하게 보이고 유전 물질을 이제 복제하는 과정으로 세포 생성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요. 염색체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복제가 완료되면 이제 염색체 형태가 나타나고, 이미 그럼 염색체 형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염색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조랭이 떡 모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복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두 개씩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어느 것도 하나씩 뜯어져 있는 게 없잖아. 응? 여기 마지막에 이제 체세포 분열, 저기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두벌 분열한 것 이전에는 완전히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복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염색체를 볼 때는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염색 분체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복제했으니까 복제선 끝난 거야, 사실은. 복제가 제일 오래 걸려, 카피가. 분열은 그냥 쫙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일렬로 배열하고 쫙 자르게 되면 이게 중기, 일렬로 배열하는 게 중기, 중앙에 배열해서 염색체가 제일 잘 관찰된다. 여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후기 때 훅 자르면 되죠. 그래서 양 끝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핵막을 다시 싸서 덮어주게 되고, 세포질 만들어 놓게 되면 똑같은 애가 두 개 만들어졌다. 이게 말기야. 얼마나 쉬워. 자, 생세포 분열은 1분열, 2분열인데 1분열 때 핵심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선생님 흥분해서 막 이렇게 낙살해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여기 있는 애가 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얘가 이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고, 전기 때 이미 어떻게 되냐? 그렇죠. 여기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서 랜덤 막 카드패를 섞고 있어요. 우리 애 훌륭한 애 나와야 돼 하면서 뽑기 운이 좋아라 이러면서 막 섞고 있단 말이야. 중기 때는 요 염색 분체, 이가 염색체를 만든 애들이 중앙에 배열되고 1분열로 그냥 요 상태로 한번 잘라요. 벌써 여기서부터 랜덤하게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됐죠. 그 상태에서 말기로 가서 나눠져서 두 개의 이제 쉽게 말하면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또 전기, 여기서 감기가 없어. 감기는 뭐 하는 거야? DNA 복제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복제할 필요가 없지. 한 번 더 잘라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간기가 없어요. 간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간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더 이상 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잘라내기만 할 거라는 얘기야. 전기로 간 다음에 중기 때 다시 한번 중앙을 배열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앙을 이렇게 했네. 약간 이렇게 세로로 했는데 이렇게 훅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랜덤이 된 이러한 염색체들이 각각 4개가 랜덤으로 배열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요 4개라는 건 딸세포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한번 보죠.
선생님이 원래 모세포가 있는데 얘네들 이제 복제를 하죠. 그래서 복제를 해서 이게 분신들을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붙여놓은 상황에서 쪼개질 일만 남았어요. 쪼개기만 하면 끝이야. 그런데 중앙에 한 번에 중앙에 배열해서 한 번에 쪼갠다 해가지고 중기가 하나 껴들어간 거지. 복제했으면 끝난 거야 사실은. 잘라내기만 하면 그냥 이 체세포 분열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여기서는 우선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딸세포 저기 뭐야 염색 분체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접합을 하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섞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랜덤 작업을 하고 그다음 한 번 분열할 때 다시 중기 때 중앙에 배열해서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가 한 번 쪼개져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얘네들이 중앙에 배열을 해가지고 또 얘들 쪼개고 얘들 쪼개고 쪼개서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면 두 번 더블 분열을 하게 되면 1분열, 2분열 하게 되면 정자 4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염색체가 지금 2개씩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 4개. 원래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정자에 염색체 몇 개? 23개. 난자라 그래도 23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 비교하면 체세포 분열을 한 번 분열하고 생세포는 연속 더블 분열합니다. 2번. 딸세포는 2개 나오죠. 2개 나와요. 똑같은 애.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본 하나 나와요. 여기는 복사본이 2개 나오는 거가 1분열 했을 때는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분열했기 때문에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분열하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더 쪼개니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고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en, n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n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핵상이라 그래요. 요 부분은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물어보면 안 돼. 이게 교육과정상.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 건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핵상으로 광쌤 핵상이라고 검색하면 이거 쉽게 하는 법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기 바래요. 그냥 부모 거 엄마로부터 받은 거를 다 n으로 보면 되고 아빠로부터 받은 것은 다 n이에요. 그래서 엄마 거로 받고 설명 안 한다고 하고 있네. 받았으니까 2n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똑같이 다시 분열을 해도 똑같은 애가 만드니까 2n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원래는 내가 원본 세포는 엄마 아빠 거를 다 받고 있어서 2n인데 정자 만들면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 되지. 난자 만들어도 n이 돼야 되지.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면 다시 2n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n으로 분리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가 염색체는 이건 뭐야? 유전자들 조합하는 건데 절대 여기선 조합할 필요가 없죠. 내 거랑 똑같은 거 만들면 되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면 되는데 여기선 섞어야 되죠. 그래서 1분열,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분열 장소는 이건 온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생장점 형성증은 얘가 이제 생장하려고 크려고 하니까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세포 분열은 정자 난자 만드는 데잖아. 정자 만들어지는 장소를 정자 남자로 말하면 파이어 에그라고 하죠 여러분. 불알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난자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난소 여성의 난소. 그래서 선생님 남자라서 남자는 막말할 수 있는데 여자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 공부할 거거든요. 식물도 꽃밥하고 밑씨라고 돼 있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식물에서는 정자 만드는 데고요. 꽃가루 만드는 데고 밑씨는 난자 만드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되겠죠? 좋습니다.